저는 경매에 한참 미쳤을 때는 정말 다 모든 것들을 보면서 경매랑 연결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을 해보다가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강조를 하는 책을 보세요, 영상을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평소에 경매를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경매를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관찰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도 우연히 들른 카페도 전부 경매랑 연결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랑 길을 갈 때도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을까? 소유주는 누구일까? 혹시 경매로 나온 적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정보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제가 핸드폰 보는 것들을 아마 익숙하게 보실 거예요. 이걸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행지를 가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카페나 밥집을 가서도 그 주변의 부동산을 검색을 해보고 이 물건이 얼마에 지금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는지, 경매로 나온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습관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스마트폰이 있으면 되고 어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막 이걸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상당히 부동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뉴스를 보면서 경매랑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부동산 뉴스들 보면 요즘 어느 지역이 급등했다 소식이 나오면 저는 그 지역 부동산을 검색을 해보고 경매 물건은 나왔을까? 가격 차이는 있을까? 하고 찾아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토지거래가구역 몇 군데 지금 풀렸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들 부동산을 전화를 해봐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인터넷으로 찾아도 되고, 더 좋은 건 직접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그냥 우리가 알아보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우리를 어떤 불편한 존재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친절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불친절하고 친절하고 이런 거는 개인 사람의 성향 차이기 때문에 불친절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이 부동산 전체가 다 불친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부동산에 자주자주 전화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 흐름도 익히게 되고 경매를 현실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지역이 부담스럽다면 내 주변 동네들부터, 내가 알고 있는 지역부터 한번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에 전화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 번도 몇 번도 해보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경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전화를 한다라는 것도 일상생활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경매에 흥미를 갖고 시작을 하면서 직접 찾아본 첫 사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 감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회가 정말 있구나 싶었죠.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찾아보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전화를 하셔야지 부동산 경매는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기적으로 경매 사이트를 체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물건은 왜 이렇게 싸게 나왔을까? 누가 낙찰받았을까 같은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유료 사이트를 등록을 하는 거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법원 경매 정보를 검색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물건들도 많아요. 관심 있는 지역을 검색을 해보고 어떤 물건들이 나왔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사를 다녀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경매를 접했기 때문에 매일 5개의 물건을 분석해 보기가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경매 용어도 익숙해지고
물건을 보는 눈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봤던 경매 물건이 10개가 됐고 10개를 보던 물건이 20개가 됐고 30개가 됐어요. 경매는 물건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 싸움이고 내가 본 물건이 무조건 낙찰을 받는다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보고 이 물건들 중에 확률이 높은 물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입찰하는 행위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재미와 흥미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경매에 한참 미쳤을 때는 정말 다 모든 것들을 보면서 경매랑 연결을 시켰던 것 같아요. 스포츠 뉴스를 봐도 어떤 영화를 봐도 음악을 들어도 경매로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경매에는 이런 상황들이 없을까? 이런 사례가 없을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경매를 접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또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